예, 오늘은 8월 7일 양정 줌으로 하는 교정 공부 1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의 주제는 무시선법을 가지고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무시선법을 지금 우리 양정교당 과제로서 다 외워야 된다. 그리고 퀴즈를 낸다 해가지고 아마 다들 준비 중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걸 외우는데 조금의 어떤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냥 제 나름대로 그냥 13단락으로 한번 그때 나누어 봤습니다. 이거는 막 완전히 제 기준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편한 대로 단락을 구분하는 건 자유입니다. 저는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 가지고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은 외우는데 기억을 하는데 조금 좀 도움이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나눠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전체적으로 쭉 훑어보면서 잘 이해가 조금 잘 안 되는 낱말이나 구절 같은 거 혹은 어떤 글의 흐름 같은 걸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제가 이 모시성법에 대하여 관련 법문이나 혹은 낱말 어느 정도 아는 낱말이지만은 그래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자. 네이버 지식백과로 활용해 보든지 한번 해보자. 원불교 대사전 이런 걸 가지고 한번 검색을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 하니까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넘게 나옵니다. 자료가. 그래서 그런 걸 갖고 꼼꼼하게 지금 오늘은 따질 수는 없고 전체적 흐름과 그냥 좀 쉽게 뜻을 풀이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가 뭔가 외울 때 목적이 뭐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 방법은 뭐고? 그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딱 순서를 잡으면 우리가 기억하는데 조금 편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뒤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오고 그래서 했을 때 나타나는 어떤 결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선에 대한 편견 같은 걸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내고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이 대종사님이 계실 때 발행한 불교 정전에서는 이 모시선법이 지금보다 훨씬 길었습니다. 그리고 인용된 다른 경전이나 스님들의 말에서 인용된 것도 아주 많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번거롭다 해가지고 정산종사님 중심으로 나중에 대산종사님이 또 중심을 잡고 여러 차례 회의를 거치고 해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좀 뺄 건 빼고 해서 오늘날의 이 모시성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나오는 거 선의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경주님 요 두 줄짜리만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예. 대범선이라 함은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인 바. 혹시 이 여기 구절에서 요건 한 물어보고 싶다 하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뭐 없으면 그냥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뭐 대범, 뭐 대체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꼼꼼하게 하지 아니하고 전체를 대충 헤아려 보면은 대충 선이라 하면 원래의 분별 주착이 없다 하는 말 참 자주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있었는데 정신수양에서는 분별 주착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분별성과 주착 심이라 했어요. 분별 뒤에는 성이 붙었고 주착 뒤에는 심이 붙어 있었습니다.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차이는 있죠. 자, 분별이라 하는 건 여기 이제 사전 같은 거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사물을 구분하여 가른다. 이것저것 나누어 본다. 종류를 한번 나누어 본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하면 구분을 하거나 어른과 아이로 구분한다. 그런 구분, 그거 분별이고 그 다음에 그것에 바탕하여 저 사람은 분별력이 있다 없다 할 때는 물정을 전혀 모른다 하는 그런 때 분별심이 없다 이런 말도 하죠. 보면 주착은 머무를 주자에 붙어버릴 그 한 곳에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곳에 머물러서 마음이 거기 딱 붙어버리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분별은 해야지. 해야 됩니다. 해야 되죠. 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모르고 분별 못하고 들어가면 유치장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들어가 갖고 경찰에 잡혀간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이라 해서 분별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돼. 우리 성품 자리는 우리 마음이 일어나기 이전,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어떤 상태를 우리가 성품이라고 하는데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단 말은 분별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없다. 분별이 없다는 말이죠. 예. 성품 자리에서는 분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우리가 활용을 하는 것이지 성품에 바탕하여 마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분별성이라고 딱 정신수양 부분에 나와 있었는데 그렇게 해버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분별하려고 하는 어떤 성질 저 사람은 무슨 성질이 있어 꼼꼼하게 하나하나 따지는 성질이 있다. 그런 어떤 그런 기질이 있다 할 때, 분별 이것도 그런 기질, 그런 성질, 성격 이럴 때 그 분별성이에요. 분별하려고 하는 어떤 성질, 기질. 그럴 때 우리가 정신수양에 있어서 분별성 그래 해버리는 거예요. 예, 분별하려고 막 하는 그런 치우치는 것은
분별성은 우리가 안 좋은 거지만은 분별은 있어야 되죠. 단지 성품이기 때문에 분별을 한 것이고, 주착은 나누어 남자다 여자다 빵이다 뭐 혹은 와인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난 뒤에 그는 한 곳에 머물러서 딱 마음이 붙어버리는 거. 그게 주착이라는데, 하여튼 각자가 가지는 성품에는 그것이 없다. 그것이 우리가 오덕, 깨달아서 얻어야 된다.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마음을 멈추고 나는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는다 하고 배꼽 아래 단전에 좀 기운을 모으면서 잠시 입정에 들어가면 짧은 순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갔을 때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조금 편안할 수 있죠. 그 자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끼면 깨달을 오자, 오자를 쓰고 얻을 덕자를 써서 오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물인지 오렌지인지 비타민 물인지 맛이 봐야 알듯이 하여튼 오덕은 조금이라도 맛이 봤다는 걸 의미합니다. 조금이라도. 이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분이든 30초든 우리가 맛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 무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근데 그것이 오래 가면 마음의 자유, 그것에 바탕하여 어디 한 군데 마음이 딱 머물러서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마음의 자유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마음의 자유. 그리고 우리 목적은 결국은 뭐냐? 자유를 얻는 거다. 자유. 누구의 자유? 나, 각자니까. 각자. 남이 아니라 각자. 성품이란 것은 우리 모두 똑같은 성품 일원상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개개인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각자의 말이 들어갔는데 하여튼 내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 말은 투착하지 않는, 붙어서 끌려가지 않는 그런 자유. 욕심에도 끌리지 않고 감정에도 끌리지 않고 가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건 어떤 내 감정이나 어떤 기준에 뭔가 안 맞으면 좀 성질이 나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일단 그렇게 되면 그걸 느낀다면 주착이 되어 있다는 뜻인데 그런 것에 내가 끌려가지 않고 마음이 편안한 사람은 자유를 얻은 사람이고 안 그런 사람은 자유가 없이 거기에 끌려가는 거죠. 하여튼 우리 선의 목적은 그런 어느 순간에도 마음이 편안하고 한가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려면 성품을 얻게 된다 하는 그런 것. 목적은 그겁니다. 분별 주착이. 그러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마음의 자유하면 참 막연한데 구체적인 것은 분별 주착을 하지 않는다. 나누긴 나누되 나누어 갖고 어느 하나에 딱 마음이 집착하는 순간 막 기정다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시간 관계상 일단 그래서 제가 뭐 마음의 자유가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 교전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의 자유를 어떻게 언급했을까를 막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아주 많더라고요. 나중에 자료로서 제가 막 제공을 해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조금 더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이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한번 깊이 한번 따져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이 마음의 자유라는 게 어떤 그 죽음하고도 죽을 때 있던 마음의 자유도 있는데 뭐 아주 내용이 많습니다.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선의 중요성. 옛날부터 예로부터 그냥 도가 아니라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글이 있는데 원불교에서는 가장 큰 도를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무엇과 무엇이다. 희성과 무초선. 가장 큰 도. 인도품 1장에 나오는데 천도? 인도품 1장. 인도품 진짜. 인도라는 게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이잖아요. 그죠? 인도. 네. 그것이 1장에 보면 가장 큰 도가 뭐다 나옵니다. 아,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예,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막 찾아봤습니까? 아, 지금 전유진님 발빠르게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 잠깐만요. 인도품 교전이 진짜. 좀 큰 교전이네.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되는 예, 맞습니다. 예, 아이고, 제도영님 말이 맞습니다. 생멸 없는 도와 예, 인과보응되는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도. 그러니까 생멸 없다를 다르게 말하면 네 글자로 말하면 글자 네 개. 생멸 생멸 없다. 없는 생멸이 없다. 생멸 앞에 글자 하나씩 붙이면 되는데 생도 없다, 멸도 없다를 한자말로 앞에 글자 하나씩 붙이면 되잖아. 무생무멸. 예? 무생무멸. 무생무멸. 무생 없다. 없다. 멸생. 멸생, 멸생. 불생불멸이랍니다, 보통. 예. 맞네. 그 불생은 생이 아닌 생분이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고. 예. 흔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우리 원불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네들 글자가 되죠. 이게 가장 큰 도라 합니다. 하여튼 사람이 걸어가야 할 가장 큰 길, 그게 뭐냐 했을 때 그 길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려면 반드시 뭘 닦아야 된다. 선을 닦지 아니한 일이 없다. 그러니까 큰 옛날부터 지금까지 작은 도가 아니라 큰 도의 뜻을 둔 사람은 반드시 선을 닦았다. 반드시.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 닦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누구든지 나는 지금 큰 길을 한번 걸어가겠다 하면 반드시 선을 닦아야 된다. 선을 해야 된다. 우리는 지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선을 하고 있는가? 혹은 선을 안 한다면 왜 안 하는가?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하다면 해야죠. 근데 이제 그 필요성을 못 느끼면, 중요성을 못 느끼면 안 닦겠죠.
나는 막 작은 길만 걸어가겠다. 그러면 안 닦아도 되는데 큰 길 걸어가겠다 하면 반드시 선을 닦아야 된다. 그럼 선은 뭐냐? 앞에 한번 나왔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심,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를 조금 맛을 보는 거. 내가 어느 순간 30초든 1분이든 30분이든 아무 분별하지 않고 한 군데 집착하지 않는 걸 체험해 보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이게 분별과 주착. 그냥 막 선을 닦는다 하면 막연한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분별한 것에 대하여 분별해놓고 어느 하나에 내가 마음이 딱 집착하지 않으면 그런 걸 자주 연습하면 그게 선이다. 자, 이제 일단 이렇게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 선의 방법이 나오죠. 목적이 확실하고 중요성을 알아서면 어떤 방법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그래서 근데 참다운 선의 방법이다. 그냥 선이 아니라 앞에 참다운이라는 꾸며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참다운 선. 우리 그 도전을 읽다가 보면은 선 앞에 이 무쇠선법에도 나옵니다. 병든 선. 병이 들어있는 선도 있고 참다운 선도 있고 선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선하면 가장 딱 떠오르는 게 무슨 선입니까? 우리는 좌선. 좌선이죠. 좌선 앉아서 하는 게 좌선이고 앉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누워서도 선이 합니까? 안 합니까? 누워서. 합니다. 와선, 와선. 걸어가면서 하는 거. 행선, 행선.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 훈련원에 가면은 훈련원에 따라서 행선을 체험하게 합니다. 행선. 걸어가면서 선해라. 마음속에 염불을 하시오 하건 기도를 하시오 하건 이런 상 서문을 외우시오 혹은 영주를 외우면서 가세요.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전에 내가 원남계동 교도들하고 산밭제 마당바위로 올라가는데 한 1시간 좀 걸리는데 보통은 막 어떤 사람은 옆에서 보니까 막 영주를 외우면서 계속 올라가는 분도 계시고 그냥 대화 나누면서 하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하여튼 뭐 외우면서 호흡을 좀 챙기면서 가면 행선이 되겠죠. 행선. 하여튼 선은 자선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그러면 참다운 선이 뭐냐? 밑에 나오죠. 참다운 선을 닦고자 할진데 가장 먼저 마땅히 당연하게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참 애매한 말입니다. 채를 삼고 용을 삼는다. 채를 삼고 용을 잡는다. 무슨 채를 삼는다, 용을 삼는다가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우리 많이 들어봤죠? 이런 상 서문에 보면 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억이 납니까? 세 받았어. 뭘 채받아서? 이련의 위력을 위력. 채받았. 이런 상 서문에 보면 법신불 이런 상을 새 세 받아서 받았어. 받아 가지고 그때 사막하는 게 나오지, 그죠? 음. 사막하라.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이런 상 서문에 뭐가 나옵니까?
합하도록까지 써. 하도록까지. 뭐에 합하도록까지? 최성에 최성에 합하도록까지. 합하도록. 그러면 법체불 일원상을 채받는단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최성에 합한다는 말이 나오고, 여기는 채를 삼는단 말이 나와요. 그럼 채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채. 어? 채가 무엇일까? 채. 이거 한 단어만 따지면 뭡니까, 이 채가? 몸체, 네, 몸체입니다. 몸. 용은 그냥 그냥 사용하다, 쓰다 이래 되죠. 네. 우리가 몸이 있고 그 몸을 사용하고, 그러면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 몸으로 삼는다. 몸은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모든 것의 바탕. 우리가 휴대폰 화면에 여러 가지 영상이 흘러갑니다. 휴대폰 화면은 바탕이고, TV나 영화관에 가면은 스크린이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흘러갑니다. 사람이 만들어 갖고 연기를 하는 것이고, 전기 꺼버리면 영상도 사라지지만은, 우리는 그 스크린, TV 화면에 나오는 걸 보고 눈물 흘려봤습니까? 안 흘려봤습니까? 흘립니다. 맞습니다. 흘려봤죠? 네. 네. 저도 어떤 데 들어 흘립니다. 보면 뻔히 아는 거지만은 눈물이 나옵니다. 막 공포도 느껴봤죠? 네. 네. 여기서 저것이 그냥 가짜다, 그림이다, 꺼버리면 없다 하는 걸 빤히 알지만은 우리는 내 감정이 눈물도 나오고 공포심도 생기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스크린이라는 하얀 바탕에서 지나가는 영상들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 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뭐가 된다? 그렇다 따지면 비유적으로 하면은 스크린. 내가 내 마음의 스크린을 바탕으로 삼고 내 마음이 일단 스크린에 머무른다 뜻이에요. 바탕한다 말은 우리가 어떤 좌선을 할 때 단전에 마음을 머물러라, 숨을 쉴 때 기운이 단전에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우리가 흥분될 때 자연히 배꼽 아래 단전에 조금 기운을 좀 강하게 주합니까? 안 주합니까? 우리가 막 성질 나갖고 기운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예 잘 못 느낍니까? 화가 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과음 지르는데. 과음 그냥 지르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참아버리고 멈추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때 내가 과음 지르면 안 된다 할 때. 내가 흥분했다는 걸 느끼는 순간 내가 나를 진정시키자 할 때는 어디에 힘을 줍니까? 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배에 힘을 주죠. 예, 배에 힘을 줍니다. 맞습니다. 그게 일종의 진공으로 채를 삼고 하고 똑같은 건 아니지만 비슷한 겁니다. 일단 거기에 중심을 잡는다 뜻이죠. 중심. 우리가
오뚜기를 던지면 금방 탁 일어서죠. 네. 그런 것처럼 항상 내가 거기에 중심을 잡는다. 내 마음이 이제 텅 빈 스크린 내 마음을 머무르게 하고, 그걸 이제 진공으로 채를 삼고, 진공은 글자 그대로 뭡니까? 공은 텅 빌 공자죠, 그죠? 텅 빌 공자인데 참진자를 써서 진공이라 했습니다. 그냥 텅 빈다 하면 될 건데 왜 참진자를 왜 사용했을까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멍 때린다 할 때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멍 때리는 것도 좋은 휴식의 방법이긴 한데, 그럴 때 그냥 완전히 멍 때려버리면 아예 옆에서 무슨 소리 들려도 못 알아채고 어떤 주변 상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한마디로 제대로 분별력이 없어서 실수할 확률도 많고 그렇게 되는데, 참진자 붙어버리면 마음이 뭔가 멍청한 상태는 아닌데 마음을 비운 상태. 스크린 하얀 스크린으로 만든 상태. 그래서 진공으로 채를 삼고 그래야 합니까? 항상 이런 구절 따질 때 이제 실생활에 활용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떤 묘유로 용을 삼는다. 유는 이설유자입니다. 뭔가 내 눈에, 내 귀에 매미 소리가 들리고 내 눈에 비가 오는 것도 보이고, 비가 오면 창문을 닫아야 되겠다 하고 판단해서 창문을 닫고, 밖에 비 오니까 우산 쓰고 가자, 우산 준비하자, 날이 너무너무 더우니까 양산을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묘유죠, 묘유. 있기는 있는데 묘하게 있다. 이 말은 우리 마음을 진공묘유로 하자 했을 거. 교리도에도 보면은, 교리도 오른쪽에 보면은 진공묘유의 수행문 이런 말 나옵니다. 수행을 하는데 표준이 뭐냐? 진공묘유다. 그걸 무질서법에서는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냥 텅 빈 스크린이라면 활용을 못하는데 그걸 바탕으로 비가 오는 걸 보고 우산을 준비하자 하는 그런 마음작용. 비가 오는데도 우산도 준비 안 하고 그냥 나가는 경우도 있겠죠, 보면. 혹은 밖에 여름에 외출할 때 하늘에 구름이 끼어 있는데 비는 아까는 비가 안 왔지. 그런데 보통 마음이 깨어 있는 사람인 경우는 비가 올 확률이 있다. 그러니까 우산 서자, 아니면 일교예보를 한번 들어볼까? 휴대폰으로 131 번호를 눌러보자. 그리고 어디 밖에 나갔다가 휴대폰 배터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자. 보조 배터리 선도 준비하자. 이런 식으로 마음 작용하는 게 묘유고, 그런 걸 못하면 묘유가 아니고. 왜 그렇게 보조 배터리나 우산을 준비 안 하느냐? 뭔가 내 마음이 어느 한 곳에 집착되어 있으면, 빨리 나가야 된다 하는 것에 집착이 되어 있으면, 분별 추착. 그렇게 되면 방금 말하는 우산이라든지 보조 배터리를 생각을 못하죠. 하여튼 집착되어 있으면 진공이 아니고,
진공이 아니면 텅 빈 스크린이 아니면 이와 같은 생각이 잘 안 나니까 묘유가 아니죠. 그래서 상황 판단을 잘 하는 게 묘유입니다. 진공묘유.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 내 마음을 진공묘유의 상태로 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하는 목적은 내 마음을 진공묘유로 만드는 건데, 이걸 방법을 여기서 진공으로 채를 삼아라 했으니까 일단 마음을 비워라 이 말이죠. 아무 생각하지 마라. 그러나 묘유 제대로 분별해라. 이 두 가지가 서로 충돌되는 것 같지만은 바탕으로 깔고서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아.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밖으로 천만 경계를 대하되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이렇게 나옵니다. 경계란 단어가 애매한 말이기도 합니다. 경계. 그냥 우리가 한번 생각만 해봅시다. 경계. 황덕주님은 경계란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까? 경계 갈등 상황. 어떤 갈등 상황. 예, 제 마음의 경계, 테두리를 만든 갈등 상황, 위기 상황. 하여튼 경계선. 경계선. 이 구역과 저 구역을 구분하는 게 경계선이다. 그죠? 우리가 네, 국경선 하면은 이 나라와 저 나라를 가로지르는 어떤 선. 이 경계. 우리 눈을 육건 중에 하나를 육건이라면 안이 빛을 신이 그래 하는데, 그래서 눈 한자를 써서 안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눈이 지금 노트북을 보고 있다. 눈이 보는 대상. 그럴 때 그것을 안경, 이 노트북이 경이 되고, 그래서 이게 노트북이네 하고 알아차리는 거는 알식자를 써서 안식, 그렇게 말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때 경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육건, 육식, 육경이 모여 가진 이런 세계를 그냥 개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개. 그러니까 이때 네. 경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눈이나 코나 내 마음이 뭔가를 보거나 그걸 인식하는 대상이 경계가 되죠. 천만 경계. 우리가 살다 보면 경계를 안 만날 수가 없죠. 우리가 육건을 사용하는 이상. 하여튼 그래서 그냥 쉽게 말하면 경계를 만났다, 이를 만났다. 그러면 내 마음을 환하게 하거나 요란하게 하거나 신경 쓰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은 그것은 경계가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한다. 나를 화나게 한다. 나를 짜증나게 한다. 누군가가 나에게 뭐 좀 갖다 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했을 때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한가하면은 나는 경계를 만났다? 안 만났다? 만났다. 안 만나죠. 안 만나는 만나죠. 겁니까?
만나는 거죠. 마음이 편안하면 안 만나는 거죠. 순경이지, 순경. 순경이라는 말. 순경, 우리가 경계 종류를 따질 때 막 순경, 역경, 공경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그럼, 뭔가 거슬리는 건 역경이고, 네, 내가 막 갑자기 돈이 막 생긴다, 사업이 잘 된다, 이러면 순경이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공경이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 따지면 경계 아닌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가 일상수행의 요법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일상수행 요법 1조는 뭡니까? 심지는 요란, 사람이 없건만은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있어지나니.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화 버릴 때 심지가 내 마음 바탕인데 원래는 없는데 경계 따라 있어진다. 아까 말을 되돌아가면은 친구가 나에게 오해를 하고 짜증나게 해도 뭐가 안 좋은 말, 객관적으로 좀 남들이 볼 때 심한 말인데 나는 전혀 마음이 뭐 편안하더라. 요란하지 않았죠. 나에게 대해서 오해를 했는데도 오해를 하거나 나를 비방하는 말을 했는데 저 사람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 내 귀에 그 말 들려서 아, 저 친구가 나에게 안 좋은 말 했다 하더라. 그럼 기분 나쁘겠지. 그런데 전혀 기분 안 나빠. 그러면 요란 안 해줘서 한마디로. 그러면 요란 안 해줬으면 경계가 아닙니까? 경계다. 공부할 기회가 왔다. 마음을 살펴보자. 그런데 전혀 요란 안 해줬다. 심지어는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만나면 반드시 요란해집니까? 요란 안 해질 수도 있습니까? 안 요란 해줄 안 수 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 해질 수도 있으면 왜 일상수행의 요법에 없는데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라고 말을 그걸 해석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원래 요란함이 없는데 경계를 만나면 있어지나니 했으니까 반드시 있어진다? 그건 순경이나 역경이나 공경이나 무엇이든 한 가지는 생긴다는 뜻 아닐까요? 아니 그 요란함이 생긴다 이게 요란함 없는 요란함이 원래 없는데 경계에 따라 있어지나니 했으니까 그럴 때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은 경계를 만났을 때 요란해지지 않으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죠? 네. 네, 공부 목적은 그거죠. 네, 우리가 무시선의 목적이 뭡니까? 마음의 자유를 자유를, 얻는 건데 남이 내에게 비방하는 말을 해서 기분 막 나쁘고 열받으면 마음의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죠. 내가 기분 나빠 듣는데. 이 마음의 자유가 목적인 무시선에 따르면 비방하는 말을 해도 나는 마음이 한가롭고 편안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는 낱말을 우리가 내가 이걸 이제 제기한 의도는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경계라 있어지나니 했을 때 경계는 나를 요란하게 만든 어떤 것을 경계라 했다. 그렇게 되면은 나를 요란하게 하는 것을 경계라고 이미 낱말 뜻을 그래 정해놨으면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가 맞는 말이 되고 공부의 목적이 마음의 자유인데
마음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가 성립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성립이 안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경계의 낱말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좀 그 말이 성립이 되네 안 되네 우리가 한번 따져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낱말이라는 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도에 따라 낱말 뜻이 조금 달라진다. 그래서 일상수행의 요법에서 경계는 우리를 요란하게 만든 것을 경계라고 낱말 뜻을 단정 지었을 때 그것이 성립이 되고 여기서 말한 우리가 보통 말한 어떤 경계 천만 경계했을 때 천만 경계했을 때 이 경계는 모든 것 요란하든 요란하지 않든 어떤 만나는 모든 것이 경계입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내 마음이 부동이란 말은 뭡니까?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즉 요란해졌단 말입니까? 안 해졌단 말입니까? 안 해줬다. 요란해지지 않았다 않았다. 뜻이죠. 네. 비유적으로 내 마음이 태산이다.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 요란하지 않았다 뜻이 됩니다. 즉 마음의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모세성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절대 천만 경계가 와도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무지선의 구절을 따르면 이거하고 일상수행의 요법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하고 그 얼핏 보면 두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다른데. 서로 충돌이 되죠. 서로 충돌이 됩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공부하는 경우에 막 화가 났다. 그러면 일상수행의 요법에 원래는 없는데 있어 지난이었다. 있어 지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다. 단 빨리 그걸 원상복구하자. 그렇게 해버리면 목적이 처음부터 태산처럼 움직이지 않는 거하고 처음에 일단 생기고 난 뒤에 빨리 복구하자 하고 목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전혀 다르죠. 네. 근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마음일기 쓸 때 있어지나니 했으니까 있어지는 거 당연하다. 자연스럽다. 아, 화를 내도 되네. 단 빨리 돌리자 하고 목적 거래해버리면 5년을 하도 10년을 해도 목적이 일어나는 건 당연하고 빨리 돌리자고 목적을 정해버리면 공부의 진전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진전이 안 생기겠죠? 예. 그것 때문에 내가 요걸 한번 꼬집어 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일기를 쓰는 경우에 마음일기를 써서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 감상을 적을 때 있어지나니에 초점을 맞춰서 있어지는 게 자연스럽다. 빨리 돌리자라고 목적을 가지면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무쇠선법의 핵심은 뭡니까? 있어지나니가 아니라 참 어떤 경계를 만나더라도 부동 전혀 요란해지지 않는 게 목적이다 이거예요. 목적이 다르죠. 네. 그래서 하여튼 요 점 좀 우리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한번 요 점을 강조를 조금 했습니다.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함은 허공같이. 자, 앞에서는 남이 비방해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 다음에 안으로 마음을 지킨다. 우리가 평상시에 경계를 만나지 않아도
마음이 잡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깁니다. 선생님, 우리가 평상시에 한가롭다, 시간 여유가 많다 할 때 주로 자기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뭐 소설을 볼 수도 있고, 요번에 시간 여유가 있으니까 드라마, 이거 괜찮은데, 이 드라마를 한번 시작해 볼까? 아니면 여행을 갈까? 아니면 먹으러 갈까? 온갖 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죠. 네. 이제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을 알차게 안 보내고 좀 허송세월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안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마음을 지킨다. 그런 경우도 해당되고, 남이 나를 비방해 줄 때도 마찬가지인데, 하여튼 내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해라. 그러니까 앞에 태산처럼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무엇처럼 만들어야 된다? 공복을. 허공과 같이 만들어야 된다. 허공이 되라. 남이 나를 비방했을 때 짜증나게 하는 말을 했을 때 일단 허공이 되라. 그걸 다르게 말하면 청정하게 해라. 청정. 청정심. 맑을 청, 맑을 정. 그래서 경계가 있던 경계가 없던 경계라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안이 빛을 신이는 늘 작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우리는 경계 속에 놓여 있는 경우죠. 눈을 감고 그냥 좌선 상태에 들어가 버리면, 육근문을 닫아 버리면 경계가 없게 되고, 그때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육근문을 닫아버리는 경우에. 하여튼 그래서 여기서는 내 마음을 태산과 같이 흔들리지 말자, 허공처럼 텅 비우자. 언제? 천만 경계를 대할 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좀 어려운 말이 나오죠.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마음을 작용하라. 마음을 작용하라 말은 마음을 사용하라. 용심법. 마음을 사용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동하게 혹은 정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밖으로 어떤 일을 만나서 내 육체를 움직여서 밖에서 뭔가 일을 만나는 경우에 그때는 동하는 경우죠. 움직일 동자입니다. 정은 고유할 정자. 움직이지 않는 경우니까, 일이 없는 경우. 그러면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거나 친구끼리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럴 때 마음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줌을 통해서 이렇게 얼굴도 보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것도 움직일 동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금도 말을 하거나 말을 듣는 건 마음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하는 바가 없이 마음을 작용하라. 말이 조금 이상하죠. 분명히 마음을 움직이는데 내가 육체를 움직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는데, 지금 눈으로 보고 귀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움직일 동자인데, 이 말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지 말고 눈으로 보고 귀로 움직이라, 이 말입니까? 뭡니까?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분명히 앞에는 움직일 동자에서 움직인다 했는데 움직이는 바가 없다. 말이 안 된다, 입니까?
나는 야, 나 지금 움직였다. 그런데 움직이는 바가 없다. 음, 어떨 때 이 말 합니까? 그냥 국어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건 뭘 가리키는 말일까요? 국어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렇게 말을 대종사님이 했거든. 움직이되 움직임이 없이 해라. 이는 말을 하되 말하는 바가 없이 하라. 어떤 경우를 표현을 이렇게 한 겁니까? 그 경우는 앞에 한번 나왔잖아요. 천만 경계를 대하되 어떤 직장 동료가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했다. 경계를 만났다. 그때 나는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고, 허공처럼 비운단 말은 분별 주착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더라. 마음이 한가롭더라. 전혀 기분이 안 나쁘더라. 이렇게 예를 들어 놓고 뒤에 지금 표현을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그러니까 가리키는 내용이 앞에 내용인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음, 왜 그래 표현했을까요?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을 했으니까 진공으로 채를 삼는 경우에는 동합니까? 동하지 않습니까? 동하지 않습니다. 않죠. 동하지 않겠죠. 그죠? 네. 정하여도 정하는 바가 없이 우리가 진공으로 채를 삼는다는 것이 분별 주착이 없는 경우가 그런 경우죠. 그렇죠. 우리 성품 자리. 그러니까 우리의 성품이 우리 안에 스크린이라 했는데 내가 그때 분별 주착을 어떤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떤 분별을 해놓고 거기에 한 군데 주착하는 그런 마음 없는 상태가 우리 진공으로 채를 삼은 상태예요. 진공으로 채를 삼은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동하는 바가 없이 이 말은 진공으로 채를 삼았던 뜻이고 그다음 동한다 말은 묘유로 용을 삼았다는 뜻이에요. 그걸 표현을 그렇게 한 거죠. 진공의 자리에는 분별 주착이 없기 때문에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니다 내다 하는 그런 구분 나다 너다 직장 상사다 직장 동료다 친구다 친구 아니다 이런 어떤 분별 주착이 없는 상태 생각 어느 도단 우리 원벌교로 따지면 어느 도단의 입정처이요 말로 표현하거나 말을 언어를 사용하여 생각을 하는 생각 자체가 끊어진 상태가 진공의 상태인데 그런 것에 일단 마음에 바탕하여 현실적으로 분별을 잘해라 했을 때 앞에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으니까 뒤에 나오는 말이지만 순서상으로 보면은 순서도 없죠 사실은. 동하는 바가 없는 상태에서 즉 진공의 상태에서 바로 묘유작용하는 것, 즉 동하는 것, 내 마음을 사용하는 것.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말들이 실제 이 순간에도 혹은 이 공부가 끝나고 어떤 다른 일을 하는 순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대로 적용이 되면 마음의 자유가 생겨가지고 항상 마음이 편안하겠죠. 아무리 더워도, 지금 날씨가 아주 더운데, 아주 더워도 마음이 짜증이 안 나겠죠. 안 더운 건 아니지. 더운 건 느껴지지만 짜증은 안 날 수가 있죠.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으면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무시성 공부를 하는데, 이것이 말로만 끝나고 실제 우리가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지 못하면,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면 흔들린 만큼 괴롭겠죠. 하여튼 우리 표현은 이래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너무 표현에 얽매이지 말고, 그와 같은 걸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해도 오득 분별 주착이 없는 그 성품 자리를 오득 깨달을로다 조금이라도 맛을 봐야만 된다. 맛을 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왜? 그래, 내 마음이 한가롭고 마음의 자유를 가져가지고 마음이 기분이 좋으니까, 마음이 편안하니까. 벌써 시계가 47분이네. 오늘은 더 이상 진도는 안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야, 이 말에서 뭔가 질문? 검사님, 예. 거기 동하여도 동하는 바가 없고 할 때 동하여도는 진공에서 그거 진공의 청정함에서 나온 동함이기 때문에 동하는 바가 없다. 그렇죠. 예, 예. 그런 그 뜻이죠. 예, 맞습니다. 동한다 말은 내 마음을 사용한다는 거고, 동함이 없고는 진공으로 채를 삼았다 뜻이고, 진공으로 채를 삼았다 말은 내 마음을 허공처럼 비웠다 뜻이고, 허공처럼 비웠다 뜻은 분별 주착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 내가 뭘 분별하고 어디에 내가 요란해진 경우에 내가 무엇을, 지금 이 경우는 무엇과 무엇을 분별하고 어디에 마음이 주착했는가, 그걸 알면은 그 다음부터 그것이 끌려가지 않게 되겠죠. 그걸 우리가 자기 마음의 작용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죠? 분별 주착. 이 막연하게 그냥 분별 주착하지 말고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자기에게서 찾아가지고, 하여튼 요란하거나 짜증나거나 원망심이 생기거나 어떤 경우든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지금 우리 진공으로 채를 삼고 묘유로 용을 삼고 이런 걸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일단 그러면 시간이 한 9시 50분 됐습니다. 예. 아까 한 45분 조금 그때 시작했는데, 오늘 공부는 그러면 일단 화면 공유를 중지를 하고, 이거 황덕주님 그 배경 화면이 뭡니까? 어디? 베트남 강이 바다입니다. 베트남 바다입니다. 베트남 어느 지역? 판티엣이라고 호치민 옆에 판티엣이라는 바다입니다. 판티에? 예, 판티엣. 판티에? 예, 무인의 사막이 있는 판티엣이라는 도시 바닷가입니다. 새벽 시장의 바다에. 추천할 만합니까?
예, 좋더라고요. 예. 나 베트남만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오늘은 여기서 작별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함께 뵙겠습니다.